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한국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공포 썰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 폐가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전설이 있었다. 바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몇 년 전 대학생이던 나는 용기를 내어 그 폐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지만 용기가 없는 친구들은 약속을 취소했고 결국 나 혼자 탐험을 떠났다. 폐가에 도착한 나는 무너져가는 담장을 넘고 울창한 숲 사이로 길을 찾아갔다. 그 순간 주변이 유난히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소리 하나 없이 적막이 감돌았다. 폐가의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내부를 살폈다. 거미줄이 가득한 방에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해서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계단이 나왔고 나는 2층으로 발길을 옮겼다. 2층은 더 어두웠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갔다. 빛이 새어나오던 방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일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일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에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집을 나오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정신없이 달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누군가가 내 방 창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꿈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인터넷에서 그 폐가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 집에서는 과거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오래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그 후로도 나는 몇 번이나 그 집에 관한 꿈을 꾸었고 괴이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꾸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 갑자기 켜지는 방 안의 전등,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집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다시 그 폐가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챙겨갔다. 뭔가 증거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예전과 같았다. 적막하지만 무언가 살아있다는 느낌. 나는 전보다 더 용기를 내어 폐가 안으로 들어갔고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영상 속에 이상한 무언가가 찍혔다. 분명 나 혼자였는데 영상에서는 나 외에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집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마친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단순한 괴담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밤 우리의 가슴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그 폐가의 전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심심풀이로 몇몇 공포 커뮤니티를 둘러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흥미를 끄는 제목이 하나 있었다. 잊혀진 모텔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실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한적한 해안가 마을로 여행을 갔다고 했다. 그곳은 관광객이 많지 않은 덕분에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숙소였다. 성수기인지라 예약을 미리 하지 않은 그들은 도착 후에야 묵을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마을의 거의 모든 숙소가 만실이었다. 마을 외곽으로 나가던 중 그들은 낡고 허름한 외관을 가진 작은 모텔 하나를 발견했다. 모텔의 간판은 세월에 지쳐 글자가 희미해져 있었지만 불빛은 켜져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물어보자 다행히도 빈 방이 하나 남아 있었다. 모텔 주인은 조용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피곤함에 지쳐 모텔을 선택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피곤했는지 짐을 대충 정리하고 바로 잠에 들었다. 그러나 글쓴이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천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득 이상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건물이 낡아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지더니 마치 사람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긴장감에 숨을 죽이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귀 기울였다. 소리는 방 안의 낡은 옷장 쪽에서 들려왔다. 분명 친구들은 모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옷장문 너머에서 어떤 기묘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가슴이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도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옷장 앞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회전시킨 뒷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어두컴컴한 빈 공간과 먼지만이 가득한 옷장의 내부였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날 밤은 더 이상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준그는 그 기묘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피곤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그날도 일정을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번엔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잠결에 눈을 뜬 친구들은 옷장 쪽을 주목했고 저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는 모텔 주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모텔 주인에게 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묵묵히 말했다. 여기는 특별한 문제 없는 방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긴 하지만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주인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둘러 짐을 싸서 모텔을 나왔고 날이 밝기 전 다른 숙소를 찾아 그곳을 벗어났다. 며칠 후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모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 모텔에서는 몇 년 전 미해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한 여행객이 방 안에서 사라진 사건이었는데 의문을 남긴 채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여행객이 묵었던 방이 바로 그들이 머물렀던 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읽은 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그 후로도 한동안 그 모텔과 그 방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였지만 그날 밤 그 글을 읽고 나서야 알았다. 때론 픽션보다 현실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이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서부터인가 소름 끼치는 기운이 스며들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요함이 마음에 들어 간단한 짐을 풀고 마을을 탐색하기로 했다. 마을 중앙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곁에는 들여다보지 마세요라는 낡은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참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주인 아주머니에게 우물 이야기를 꺼내니 그녀는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곳이에요. 몇몇 젊은 사람들이 장난으로 그곳을 들여다보았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한 번은 어떤 소녀가 그 우물을 들여다본 이후로 한 달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눈이 새하얗게 변한 그녀가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그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씩 혼자 웃기만 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더 궁금증이 커졌다. 다음날 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폰 플래시의 불빛에 의지해 우물로 갔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무언가 기묘하게 고요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이성을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물 바닥은 끝이 없는 어둠이었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그 바람 속에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귓가에서 맴돌며 나를 에워싸는 듯했다.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려 하였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시커먼 손이 나와 나를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이 서서히 우물로 끌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 상태로 얼마가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전히 우물가에 서 있었다. 꿈이었나 싶었지만 분명 내 손목에는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다음날 나는 급히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종종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려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죠. 현재까지도 그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후로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우물 속의 차가운 손길이 팔목을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는다.